네, 화요일은 화목한 창원하세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해야죠.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자, 네. 오늘 또 한번 힘차게 네.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 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시장이 네. 막판에 30분 앞두고 갑자기 올려 세우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어제는 맞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이 하락의 이유를 궁금해하셨는데 네. 오늘은 갑자기 상승 반전한 이유를 궁금해하시거든요. 아, 이게 뭐 시장이 요즘에 뭐 한치 앞도 지금 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현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같이 이제 선물, 즉 그 선물 옵션 시장이 현물 시장을 또 움직이는 이런 웹더독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무려 1% 넘게 급등 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장 그 근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지금 0.75 금리 인상 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재료 소멸성 금리 인상이라고 봐도 좀 좋겠다. 이런 그 의견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이후로도 이제 계속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뭐 그 이제 마지막에 거의 2시 30분 이후에 좀 강하게 지금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우선은 뭐 미국 시장이 시작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지금 1% 넘게 상승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저가 매수가 네. 가능한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지금 지수가 뭐 나스닥 선물도 상승하고 현물 상승하는 이유가 사실 뭐 갑자기 호재가 나온 건 없어요.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나스닥은 현재도 5년 전 대비해서 약 한 3배 이상 현재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2010년 지수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무려 지금 2005년 그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만큼 언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특별히 호재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싸지 않겠나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내일 한번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필승 전략을 보면서 더 자세한 섹터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일을 위한 필승 전략 바로 또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복, 여행, 수요 폭발이라고 해두셨습니다. 네. 뭔가 사자성어 같은 느낌인데 네. 오늘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는 섹터가 리오프닝이지 네. 않았습니까? 보복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나요? 네,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오늘 국내 시장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윙카지노와 라스베가스 샌즈라고 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조트 카지노 회사들이 약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시장 안 좋았는데도 이런 그 흐름이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파라다이스가 오늘 상당히 강했고, 그 다음에 GKL, 강원랜드, 그리고 또 그 저가 항공주들, 또한 그 글로벌 텍스프리나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세영 아나운서는 그 최근에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눈물 젖은 그런 질문을 못 네. 갔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죠. 네.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좀 다녀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주변에는 저 빼고 다 갔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안 갔는데, 전 주변 아닌가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우선은 그 지금
해외 여행을 아직 못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보복 여행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가야 된다. 왜냐면 2년 넘게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복 여행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이 또 들렸죠. 그래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원래는 이제 단체 여행만 가능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개인들이 개인 여행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백신을 3차까지 접종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접종 안 하신 분들은 PCR 검사 72시간 내에 검사하신 분들은 이제 통과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이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 일본 개인 여행이 풀리면서 지금 그 자유여행이 풀리면서 지금 뭐 인터파크나 아니면은 그 여행 예약 사이트에 예약률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30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오늘 또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캐나다에서 캐나다 가보셨나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당연한 건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좋으시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금 이제 그 무백신 백신 아예 안 맞아도 되고요. 그리고 노마스크. 그러니까 백신 검사 자체를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그 많은 국가들이 노백신, 노마스크, 그리고 무비자 이거 지금 다 풀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각국 정부가 내수 시장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내수 시장을 쉽게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외국 관광객들을 지금 이제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자체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최근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종식을 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WHO에서도 곧 코로나 종식을 얘기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곧 감기다라는 인식 속에서 앞으로는 여행 관광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늘 그런 흐름이 또 나온 것이다. 그리고 오늘 급등은 좀 캐나다 무비자, 노마스크, 그리고 무백신 또 요게 허용된다는 소식에 추가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캐나다 네. 무비자, 노마스크, 일본 네. 여행 증편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고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죠. 오늘 또 엔터, 카지노, 항공, 화장품 모두 또 반등의 힘을 보여줬는데 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담아야 될지 네. 또 지금 본격적으로 담아봐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네, 우선은 저는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고요. 제가 오늘 또 항공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한 물론 이제 이슈는 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또 경기 침체라는 명분으로 유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지금 보면은 WTI가 지금 77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유가 83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거의 130달러 이상 또 올라간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40%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들의 어떤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행 수요가 폭발하는데 항공기에 가장 많이 들은 이 비용이 또 이제 유가 아니겠습니까? 기름. 기름값이 낮아지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한다. 이거는 항공주들이 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항공주들 굉장히 좋았는데 이 안에서 한 종목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항공주를 가져오셨다라고 또 힌트를 주셨는데 그러면 면세점주는 어떨지 네. 지금 강달러 말씀하셨다시피 네. 달러 강세 때문에 면세점이 되게 한산한 모습이거든요. 백화점에 가면은 면세점에 사람이 없어요. 네네. 네. 일단은 그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도 많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관광객도 많이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보복 여행은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그런 이제 빈도수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미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매일경제 본사도 네. 그 남산 한옥마을 앞에 있잖아요. 예전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앞에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산 한옥마을이 완전히 시장통 같았어요. 그랬나요?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서 명동에서 쇼핑하고 남산 한옥마을 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앞에 한산하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직은 그 외국 관광객들의 이런 그 수요가 아직은 이제 그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완료되고 코로나 봉쇄 조치가 좀 풀리는 그 시점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도 지금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현재 뭐 명동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강남 압구정 이런 데도 1층에 임대 붙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 코로나 검사나 이런 것도 조금 더 혁신적으로 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면세점 관련주, 뭐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은 정말 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전반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가 항공주 중에서 한 종목 꼽아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종목 열어보기 전에 리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전에 가져오셨던 종목이죠. 푸른저축은행 편입을 했는데 지금 17.78%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황금 전략에서는 푸른저축은행, 생쇼에서는 제주은행, 대표적으로 다 고금리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마주로서 이제 한번 또 크게 상승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2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인 베이비 스텝만 했습니다. 0.25%. 그런데 앞으로는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0.75. 그러니까 2번 남았는데 0.75, 0.75 또는 0.75 한 번, 0.5 한 번. 이렇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도 그렇게 또 강한 의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왜 이런 종목들이 가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이 부실률이 높아지다 보면 1금융권에서 대출 심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봐요. 그러면 그 수요가 2금융으로 넘어가고요. 2금융은 또 2금융대로 또 타이트하게 보면 이게 계속 또 뒤로 밀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그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예대 마진 증가에 따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대형 금융주는 테마성으로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몇십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은 부실률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감에 대형주들은 제대로 안 가지만 이런 그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은 쉽게 얘기해서 테마주니까 시가총액이 작아서 세력들이 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급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 2번 남은 금리 인상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한 수혜주로 꼽아두셨던 푸른저축은행 저희가 리뷰해 드려봤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략주 공개할 시간이죠. 항공주 안에서 가져오셨다 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필승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 저는 오늘 저가 항공주로 진에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세영 씨는 진에어 타보셨나요? 사실 저는 대한항공을 주로 타는데 항상 비즈니스만 타시나 봐요. 제주도에 갈 때는 진에어나 제주항공 같은 그런 LCC를 많이 타죠. 타보셨나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시구나. 자,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장거리를 갈 때는 대한항공이나
그다음에 그쵸. 아시아나항공을 이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행 관광객들 수요가 증가한다면 일본, 베트남, 뭐 대만, 중국을 갈 때는 네. 저가 항공사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에어 대한항공 계열사에서 그래도 그 가장 좀 우량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그 근본 있는 저가 항공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대부분의 저가 항공사들 보면은 이제 실적을 놓고 보면 다 적자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건 진에어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진에어는 대한항공 계열사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회사보다는 그래도 우량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일본 여행 한때 일본 여행 많이 갈 때는 한 해에 700만 명, 800만 명까지도 갔어요. 네. 얼마나 많이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워낙 가까우니까 뭐 후쿠오카 이런 데도 우리가 이제 그 서울 인천공항에서 2시간 반이면 가는 데가 후쿠오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여행객 한 명이 1년에 뭐 3번, 4번도 가는 게 일본인데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수혜는 저가 항공사가 본다라는 관점에서 진에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항공주 안에서 진에어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좀 차트를 길게 보면은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진에어 보면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조정을 받았죠.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고요.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22,000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이 진에어 다른 종목들 한번 보면은 뭐 제주항공 이런 뭐 저가 항공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느 종목이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그 저가 항공주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좀 갈만한 타이밍에 워낙 재무 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갑자기 막 유중 때리고 그래요. 유상증자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갈 자리에서 막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그나마 그래도 진에어는 대한항공 계열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런 리스크가 좀 적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필승 공략주는 진에어였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5,000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인기 검색에 올라왔던 10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각 이슈가 나오는 대우조선해양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8% 낙폭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HMM도 오늘 또 주목받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어제 상장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어제 낙폭과는 반대로 또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고 YG 플러스도 이슈가 나오면서 13.86%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1위에 올라온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어제 난소암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카나리아 바이오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 네, 왜 스탑일까요? 우선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카나리아 바이오 전에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제약바이오 회사 아닙니까? 현대사료. 네. 현대사료가 사명을 바꾼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세영 아나운서처럼 이제 주린이 분들은 원래 바이오주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는데 이게 이제 자꾸 그 사명을 바꾸고 약간 이제 신분 세탁을 하는 느낌. 나는 회사 물론 이제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난소암 치료제 임상 3상 통과 얘기 나오고 또 회사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동안에 좀 돌이켜 보면 너무 그 회사명을 좀 자주 바꾸거나 이런 회사들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스탑 의견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뭐 잘 되면 좋습니다. 뭐 바이오주라는 게 워낙 이제 고 PER로 가기 때문에 뭐 만약에 임상 3상 통과되고 완료되면 대박이지만 그래도 어제 좀 상한가 가고 오늘 또 한 28% 급등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종가는 16%에 마감을 했는데 조금 그 단기간에 또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구현대사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명을 갑자기 바꿨어요. 카나리아 바이오로. 그래서 원래부터 바이오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무튼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주가도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는 내일장 스탑 의견으로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최근에 계속 신저가를 기록해 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빅테크 성장주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던데 네. 매니저님 의견 어떨지? 네이버는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 일단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빠질 만큼 빠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가장 그 주도주로 갔던 종목이 그쵸. 카카오냐 네이버냐. 그래서 정말 많이 또 상승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네이버의 한번 차트, 주봉상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20만 원, 그러니까 최고가는 46만 5천 원이었고요. 이제 오늘 종가는 20만 4천 원인데요. 지금의 가격이 어디냐면 2019년 말 가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위치만 봤을 때도 이미 코로나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금 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주시장 돈 밀려 들어오면서 올랐었던 그런 그 어떤 프리미엄이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거품이 빠져서 충분히 이제는 기업의 가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또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든 아니면 지금이든 성장성은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다만 똑같은 이익과 똑같은 회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분위기를 또 잘 타면 그 시대 안에 중심에 있으면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기 마련이고 그 시대 안에 좀 조금 변두리에 있으면 좀 저평가를 받기 마련인데 지금은 이제 후자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성 자산도 많고 또한 그 웹툰 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시장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내수 중심의 어떤 매출이 많이 나온다면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 뭐 충분히 해외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밝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는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를 보수적으로 보는 흐름 안에서 네. 그걸 이겨낼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네. 그냥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다 정도일까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가 안 좋다는 얘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제 보통은 성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실적은 지금 안 나와요. 그리고 다만 이제 미래 비전이 너무나 좋은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 회사가 자꾸 실적이 안 나오지만 네. 미래 성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막 대출을 끌어다가 투자도 많이 받고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미래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고 고금리 인상 시기가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은 그렇게 큰 레버리지를 일으킨 그런 돈들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기업에 굉장히 악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도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뭐 스타트업이거나 그렇다고 부채가 많은 기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네이버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 뭐 실적 적자고 막 그 레버리지 PF 자금 많이 일으켜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상장이
안 된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회사들은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진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대출 못 갚고 이자 못 갚으면 내가 지금 버는 그 돈으로 이자 못 갚으면 당연히 부도날 수 있는 거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히 뭐 성장주여서 안 간다 그런 관점보다는 지금 자리는 충분히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른다면 저는 네이버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주가 많이 빠졌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저가 매수 관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내일장 흐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가지 종목 짚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짚어볼 종목 YG 플러스죠.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등에 또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YG 그룹주가 좀 많이 빠졌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YG 플러스 오늘은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이슈로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장중에 13% 그러니까 종가가 13%였고 장중에는 24% 급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지금 K-팝이라고 하죠. 그래서 BTS 이제 남자 아이돌로는 BTS가 있겠지만 지금 뭐 글로벌 여성 아이돌로는 이제 블랙핑크가 가장 또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빌보드 차트 1위로 또 다시 한번 인기를 실감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 시대에 이렇게 그 콘서트나 그 다음에 세계 투어 등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수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YG 플러스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플러스 오늘 또 급등했지만 앞으로의 상승세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알려드려봤습니다. 내일장 그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리오프닝 짚어봤죠.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 내일장 고개점 매니저님. 네, 내일장 일단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근데 네. 조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7.64%나 상승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파라다이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그 카지노 업계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비밀스러운 기업으로도 예전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창업주가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도박 회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상장을 추진해서 상장이 된 거고 지금 이제 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주가 사망하고 나서 만들어진 게 이제 GKL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카지노 회사를 넘어서 종합 리조트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단순히 그냥 카지노 그 호텔이 아니라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가깝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다니는데 복합 리조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실내 수영장이나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놀이기구나 놀이시설이나 이게 정말 잘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복합 놀이시설 리조트를 기반으로 성장한다면 저는 충분히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뭐 파라다이스 오늘 많이 올라서 내일 한번 살짝 누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매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그 의견까지 저희가 이렇게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 전략과 섹터 종목까지 꼼꼼하게 파헤쳐드렸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무료 방송에서 또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이따가 5시 공개 방송에서 지금 시장 우리가 나스닥 선물이 또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 어떤 종목들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이따 5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꼭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5시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화목한 창원 하세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